자, 사회탐구 영역 동아시아사 2025학년도에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 학문을 할 능력이 되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문제 2024년 11월에 치렀습니다. 동아시아사부터 한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이건 이제 대성 마이맥에 수능날 올라온 되게 따끈따끈한 학생들이 막 올린 거에 대한 등급 처리예요. 뭐 한 1, 2점 정도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 보통 이제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팀장님이, 그 마이맥 팀장님이 막 전화가 가지고 사이탐구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요? 그래 나서 등급 봤더니 뭐 그냥 그렇던데요? 예, 다 그래요. 예, 다 그래요. 뭐 그냥 뭐 이거요. 뭐 45, 47, 뭐 46, 47, 47, 40. 왜 어렵다 그러는 거야? 생활윤리 때문에. 아니, 생활윤리가 사회탐구야? 나 참네,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아무리 많은 학생들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왜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그러네. 말이야. 윤리가 사회탐구야? 이게 다른 게 다 사회탐구지. 윤리가 어려웠다 그래야지 사회탐구가 어려웠다 그러면 어떻게? 전반적으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도 꽤 한 3, 4문제 정도 꽤 어려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어려웠던 문제 베스트 보면은요, 4번, 엄청 많이 틀렸고요. 50% 넘는 문제가 2개가 있었고요. 50%에 근접한 것까지 하면 이제 뭐 3개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뭐 46, 47, 뭐 47 정도가 1등급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요.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볼까요? 일단 많이 틀린 것부터 한번 대충 구경이나 해봅시다. 그래서 4번 문제가 많이 틀렸는데요. 한강 이남이, 뭐, 중간에 나당 연합군이 있어요. 나당 연합군이 누구 멸망시켰냐면 고구려 멸망, 백제 멸망이거든요. 나는 고구려나 백제라고 할 수가 있고, 이따가 뭐 해설 강의 하겠지만은, 이호영병 예공부의 그 삼성 육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당 연합군의 그 당의 삼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는 당이 되고, 한강 이남에 가오는 힌트. 요거는 이제 한국사에서 나오는 힌트죠. 부여시 왕조가 백제거든요. 그래서 각각 요거 파악하고 문제 푸는 형태이죠. 요거 굉장히 많이 틀렸고요. 다음 13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시모노스키 강화주역의 내용 당연히 알죠. 랴오둥 반도를 할양하고 타이완을 할양하게 되는 그것인데, 여기에서 있었던 거 찾아봐 라고 하여서 요건 어렵지 않았는데 아마 보기가 많이 어려웠나 봐요. 자, 다음에 3번 문제도 50% 근접해서 틀렸는데요.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제 익숙하죠, 이제요. 남북조 시대, 남북조가 단순하게 5, 6세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민족, 북방민족 국가들이 남쪽의 그 한족 왕조를 남조라고 많이 불렀죠. 그래서 뭐 요 나라가 북송에 대해서, 금나라가 남송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후금과 총도 명나라 멸망하기 전에 남조라고 불렀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이제 보면은 이제 상경이망부가 힌트죠. 상경이망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거는 이제 거란국, 요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정 카이펑의 다른 말이고, 같은 말이고요. 상경이망부에서 북조는 요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조정이 5대를 이어 천하를 평정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송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때 북조가 이제 요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고, 선지에서 고르는 거죠. 이따 또 보도록 하고요. 이거 왜 많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공부 안 한 거죠. 왜 많이 틀렸을까요? 자, 가나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 하여서, 다낭, 베트남 이야기죠. 19세기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이제 식민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베트남 전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2차 베트남 전쟁 얘기하는 거고, 통키만 사건이 있으니까 이 이후에 이제 미국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와 미국을 찾는 문제였는데, 보기가 어려웠나 봐요. 자, 12번도 많이 틀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딱 보면은 조선통신사죠. 기후약조 체결되기 2년 전부터 해서 회답 겸 세완사 이야기하는 거고, 그 회답 겸 세완사가 바로 조선통신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말, 그리고 에도마부 조선, 그러니까 명해조나 청해조 시기 때 볼 수 있는 풍경을 찾으면 되는 문제가 바로 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ing 찾아도 되는 거죠. 그때 일어났던 일을 찾기도 되지만은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랴오강의 신석기 문화라고 하는 말에서 홍산이고요. 홍산 문화하면 용기여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용기여신. 용 모양의 옥이 있죠. 그다음에 기양무늬에 위아래가 뚫린 토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신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용 모양의 옥 1번이고요. 나머지 건 뭐 됐죠? 알아서 하고요. 자, 2번 가국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차지했다 라고 하는 말에서 한을 세운 유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항고조 이야기고요. 나머지 것들 보면 중간에 뭐 왕으로 보호해서 제후국으로 제후국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말에서 국, 그리고 뭐예요? 황제가 직접 다스린 군이 있다는 것으로서 항고조 하면 군, 국제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이건 항고조 문제가 아니라 한을 찾는 거예요. 네, 국가니까 한을 찾는 거예요. 팔척법, 고조선이죠. 상항, 이건 이제 진이죠. 특히 이제 진시황 이전의 진, 전국 칠웅시대 때의 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달과 개신을 주도한 세력을 알아본다. 견당사 일행이라든지 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삼성육부제가 주변 국가에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예, 당이죠. 물론 삼성육부는 수가 만들었지만 이제 당대 때 이제 파급된 거고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찾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동중서의 제안으로 한 무제 때 있었던 일이니까는요. 한대 5번이 되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 많이 틀렸던 문제였는데요. 미술진 북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하여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변경을 떠나 북조의 땅에 이르렀대요. 그러자 상경 임왕부로부터 파견돼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북조의 땅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누굴 만난 거예요? 상경 임왕부로부터 온 대접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경 임왕부는 요 북조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상경 임왕부를 수도로 하는 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 그냥 끝나요, 사실은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냥 다시 한번 이제 보조 힌트들이죠. 남조는 여기서 어디를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바로 북송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구나 라고, 이게 상경은 많이 연습했죠. 예, 상경 용천부 나오면 발해, 상경 임황부 나오면 요, 그리고 이제 상경 회령부가 나오면 만주의 금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1번 남송과 군신관계를 맺었다 라고 하는 것은 금이죠. 자, 다음에 금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다 라고 하는 거 요와, 그리고 북송 정강의 변이 있고요. 평성 백등산 전투에 승리하였다 흉노 묵독선우죠. 고구려와 조공 칙봉 관계를 수립하였다, 뭐 남북조가 대표적이죠. 카라쿠룸에 수당을 두고 서방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은, 이건 몽골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공해 선조는 아까 많이 들었던 문제죠. 공해 선조는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 흑치에 봉해졌다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쭉 가면은 요게 포인트죠. 우리 황제께서 현국공을 보내요. 뭐 그냥 득보고요. 신라와 연합하여 이 나라를 평정하자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당연합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당연합군이 멸망시킨 나라는 고구려와 부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고구려와 부여예요. 그리고 이제 동시기 때의니까 이건 결국 당의 병부를 의미하는 거죠. 당의 삼성육부 중에서 육부가 이호형병 예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당이고요. 나는 이제 한강 이남이라고 하는 힌트. 그리고 요건 이제 한국사 힌트인데요. 백제가 이제 부여시 왕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힌트에서 백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독서 삼품과를 실시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신라 이야기고요. 북추미론과 남추미론은 거란 이야기죠. 수의 공격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이야기고요. 물론 수의 공격을 받은 건 고구려만이 아니라 이제 남조의 진도 있죠. 한사군종 낭랑의 유민을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거, 그죠? 가야와 백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기구로 이관팔성제를 운영하였다 라고 하는 건 일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부산포에 상륙하면서 시작된 이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군의 중요 거점으로 여기가 쓰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은요. 없나요? 예, 울산에 이제 중요 거점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임진왜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16세기 말의 사건이죠. 1592년에서 1598년 16세기 말 사건인데, 후금건국은 17세기 1616년의 사건이고요. 요건 병자호란이죠. 예, 청과 관련이 있고요. 이거 다 17세기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17세기죠. 예, 요 후금건국 다음에 사로전투이니까는요. 다음에 조선 남부 사도 할양을 요구한 게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강화 협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다보다가 나가시도 전투에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센코쿠 시대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요거 뒤에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짓고 나는 거고요. 자, 정답은 4번.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 군주는 중앙아시아 일대를 얻기 위해서 출정을 했대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를 지배했고, 탕쿠투의 군주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정벌하고자 탕쿠투? 서화죠. 예, 서화가 통수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서화 멸망길을
소아 정벌 겸 소아 멸망을 시키고자 했던 게 바로 칭기스칸이죠. 이때 중앙아시아 일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호라즘을 얘기하는 거고, 탕쿠투에 군주할 때 이 탕쿠투는 서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대리를 정복한 지 20여 년이 지났대요. 대리 이제 몽케칸한테 정복이 되었고요. 그 몽케칸의 동생이 바로 쿠빌라이 칸이죠. 마지막 남은 강남을 정복하게 되었다. 예, 요게 포인트죠. 그래서 딱 봐도 이제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남송 멸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 나는 바로 쿠빌라이 칸이 되는 거죠. 자, 징기스칸과 쿠빌라이 칸, 옳은 거 찾게요. 자, 징기스칸이죠. 국호를 원으로 바꿨다. 이거는 그저 가가 아니라 나. 쿠빌라이 칸에 대한 얘기고요. 고려 정보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징기스칸의 아들 우구데이, 오코데이 칸과 관련된 이야기죠. 베트남의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쿠빌라이 칸과 관련된 거고요.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명영락, 아이고 잘못 썼네요. 네, 명영락제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쓰죠 뭐. 네, 명영락제고요. 두 차례 걸쳐 일본 원정을 단행했다. 쿠빌라이 칸으로서 정답은 5번.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포인트죠. 네, 등주 법화원. 등주는 이제 덩저우, 지금의 옌타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등주 법화원에 있다고 하기에 대사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뭐 어쩌저쩌서. 근데 대사께서는 일본으로 가는 일본 배를 타기 위해 이미 남쪽으로 떠났다. 자, 법화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야 되는 게 장보고와 그리고 엔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일본으로 갔다 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엔닌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막 그 불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대사는 불교와 관련된 승려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제시문이 두 번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닌 찾기 문제였죠. 왕호천주 우전을 집회를 하였다. 해초죠. 쇼토쿠 태제의 스승이 되었다. 해자. 입당구법 순례 행기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네요. 네, 바로 엔닌이고요.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을 개창하였다. 달마. 일본의 계율과 수계 방식을 전하였다. 감진이 되죠. 정답은 3번.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헌법 반포의 영향으로 가장 속전한 것은입니다. 도쿄라고 하는 말에서 일본에서 만든 헌법이구나. 일본에서 만든 헌법 중에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헌법은 1889년의 제국 헌법과 1946년의 일본국 헌법, 일명 신헌법, 평헌법이 있죠.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뭐예요, 그죠? 일본국 헌법, 신헌법, 평헌법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막 천황을 위세해서 지금 토쿠가와가 갑자기 왜 나와요? 이 누구예요? 그죠? 바로 이 직전에 에도 마부의 쇼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혁명이 없었다면 지금 입장이 바뀌었을 토쿠가와 득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에서 이건 제국 헌법이구나. 메이지 헌법 1889년에 그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뒤에 이제 뭐가 있게 되냐면 그죠? 천황의 교육 치거와 이 제국 헌법에 따라 제국 의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중체소용을 기치로 군대를 육성했다라고 하는 거 양무운동이고요. 선거를 시작하여 제국의회를 설립하였다. 메이지 헌법의 영향 맞죠? 자위대 전신인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었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고요.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하여 교육입국 조서는 이게 고종이 발표한 거죠. 가보개혁 교육 치거를 모방해서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1810년대 초 메이지 신정부의 개혁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정답은 2번.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 많이 틀렸던 문제였는데요.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만을 옳은 거를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와 나는 쉽게 찾을 수가 있죠. 19세기 베트남은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 보국이 되었다가 결국 식민지가 되었다가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 특히 20세기 중엽 1차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는데 누가 또 이제 개입하더라. 이제 미국이 개입해서 막 통키만 사고 막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보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많이 틀렸나 봐요. 19세기 후반 청과의 전쟁에 승리한 것은 청포 전쟁과 청일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일본 둘 다 되고요. 카이로 회담 하면 그죠? 미영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개항장인 상하이의 조개, 영국이 제일 먼저죠. 영국이 제일 먼저지만 그 다음부터 청나라는 프랑스랑 미국이랑 독일이랑 러시아랑 계속 맺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의 조개는 영국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 조개들이 많은 거, 이걸 와이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일본 조개도 있고요. 태평양 전쟁 시기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답은 2번.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의정부가 있으니까 이제 조선의 이야기죠. 조선의 이야기고 적도가 이미 전주를 함락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농민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그 이모군란 때 이제 청군이 진압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조선에 쭉 진치고 거의 뭐 10년 넘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제 청일전쟁 발발하자마자 이제 도망간 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산동성에서 봉기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위안스카이예요. 그리고 산동성에서 봉기한 청고 폭도에게 베이징 및 텐진 부근에서 영국인 반크리스트교죠. 반크리스트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동성에서 봉기했다 라고 하는, 그리고 베이징 공사관의 대표들이 지금 막 떨고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수많은 힌트들에서 산동성에서 봉기한 의완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둘 다 종교적이죠. 동학이고 이거는 이제 백령교랑 관련이 있죠. 그리고 둘 다 외국 군대한테 진압됐죠. 이건 일본군 우금치 전투, 그리고 이거는 이제 8개국 연합군한테 진압이 되었고요. 자, 1번 군벌 제거를 위한 북벌에 참여했다. 이건 국민혁명군이고요.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갑진정변, 이건 갑진정변이죠. 홍수전은 태평청 운동이고요. 외세 개입에 의해 진압된 게 바로 우금치 전투와 관련된 동학농민운동, 8개국 연합군과 관련된 의하단 운동이 되는 거죠. 둘 다 여기도 일본이죠. 다음에 의회 개설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이다가키 다이스케 자유민군 운동과 독립협회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마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지금 기국에 해적이 나왔어요. 해적이 나왔고 고다이고 천황 끝났네요. 고다이고 천황이 나온 순간 저기 카마쿠라 마포 멸망, 그리고 무로마치 마포 창건, 남북조 내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갔대요. 요신으로 도망갔다는 그 이야기니까 남북조 내전기구나, 즉 무로마치 마포 초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무로마치 마포 찾는 거예요. 1번 심패를 발급했다. 에도 마포고요. 당의 사신을 파견한 것은 7, 8, 9세기 때 해당되는 이야기죠. 가방무역을 실시했다가 이제 무로마치 마포랑 관련이 있고요. 초량회관을 설치해 라고 하는 것은 에도 마포 17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미나모토는 요리토모가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카마쿠라 마포죠. 정답은 3번. 자,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사절단이 파견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부산포에 도착한 이후 일본으로의 출항에 앞서 일본으로 가는 거군요. 기육자가 체결되기 2년 전부터 200년 동안 시비에 걸친 이 사절단이라고 하는 용어. 기약조가 나왔으면 에도마포랑 에도마포와 조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직전부터 회답견 쇠환사를 보낸 게 유래가 된 게 바로 조선통신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통신사가 파견된 시기는 17, 18, 19세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애조 시기나 청애조 시기를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조선으로 천리경을 들여오는 사신. 천리경은 이제 서양 문물이죠. 이거 별로 중요하지 다루진 않았지만 여하간 다루긴 다뤘습니다. 조천사 정도원이 명말에 갖고 들어온 겁니다. 동남아시아로 항해에 나서는 정화는 15세기 때 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중국 각지를 여행하는 이분 바투타라고 하는 것은 14세기 때 이야기죠. 미국 및 유럽을 향해 출발하는 이와쿠라 사절단은 이거는 메이지 신정부죠. 메이지 신정부, 에도마포 때 보낸 거지 메이지 신정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메이지 신정부로 보내는 건 강화도 조약 이후의 수신사라고 할 수가 있죠. 회치법을 처음 전수하기 위해 이제 16세기 때 상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3번. 가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입니다. 저들은 시모노세키에서 조인한 바에 의거하여 이것도 아까 많이 틀렸던 문제군요. 야오동반도고요. 그리고 타이완이다 라고 하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 이거 보기가 어려웠나 봐요. 러시아의 발탐대가 격파된 곳은 스시마 해전과 그리고 동해해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1개조 요구에서 어머나 웬일이에요? 자, 니은 21개조 요구에서 이권이 거론된 도시는요, 리순, 다렌, 칭따오 다 돼요. 리순, 다렌 조차 연장 조항이 있고 칭따오 조차와 관련된 것이 있으니까는요, 다 돼요. 이게 맞죠? 리순, 다렌은 야오동반도 끝자락에 있는 유명한 항구니까는요. 장체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 장체스의 국민당 정부는 난징, 그다음 중일전쟁 이후에는 충칭, 국공대전 패배 이후에는 타이베이가 돼요. 타이완이죠? 이것도 맞네요. 파리 강화회에서 일본의 권익으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칭따오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워싱턴 회의에서 토하게 된 거고요. 정답은 니온과 디귿 3번. 자, 14번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 하는데, 보면은 이제 1810년대 초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요코하마 도쿄 철도라고 하는 말에서 1810년대 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연도 외우지 말고 그냥 세트로 알면 돼요. 메이지, 소테지, 사이, 긴자루, 페이징이 다 그냥 10년대 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후반부니까 이거는 이제 차례대로 76년 강화도 조약, 도쿄 대학 77년, 그다음에 류큐 병합 79년은 차례대로 알아야죠. 메이지 신정부, 소학교 의무교육의 발표, 태양력, 지조 개정, 사면평등, 이와쿠라 절단, 긴자, 서양식 거리도, 폐번지연, 징병제 세트로 알아두면 되는데요. 잠깐만요. 볼 수 있는 모습이군요. 볼 수 있는 모습. ING도 되죠. ING 돼요. 여권 통모는 대한제국기죠. 안 되고요. 태평천국은 이미 끝났죠. 예, 에도 마프 시기였던 1864년에 이미 끝났습니다. 서하며 샤먼에서 일본 영사에게 재판을 받는 영국상이. 오, 샤먼이 나왔어요. 예, 애구라 그랬더니 진짜 나왔네요. 난징 조약 때 개항된 한국어 강저우 상하이 샤먼, 푸저우 닝보라고 할 수가 있고 계속 ING가 되는 거죠. 1842년부터 계속 ING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치고를 낭독하는 이거는 이제 1890년 모습이고요. 도쿄대학, 아까 요거죠? 또. 저 후에 이야기죠. 정답은 3번. 15번.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입니다. 일본과 각 연합국들의 전쟁 상태는 일본과 관련된 연합국사의 이 조약이, 전쟁 상태의 중지, 연합국가, 태평양 전쟁의 공식적 종식 선언이라고도 얘기하는 바로 그거죠.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찾는 거예요. 일본의 주권 회복을 명시했어요. 맞고요. 미일 군사동맹 관계를 규정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또 별개로 맺은, 물론 이것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맺었지만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예,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죠. 극동국제 군사재판이 개최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946년에 있었고요. 포츠담 선언에 이미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답은 기업과 디귿 2번. 16번. 가나가 정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류샤오치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인민공사. 마오쩌둥의 인민공사를 설립하며 추진되었던 대약진 운동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막 주장하다가 마오가 이런 싸가지를 봤나 라고 해서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에 표적이 되어서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대약진과 문화대혁명 찾는 건데, 정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대약진 운동하면 요거죠. 대콩안사. 대약진 이 기간에 페트콩 만들어졌고, 안보투쟁, 4.19 혁명, 1960년의 일을 특히 잘 알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이머이 정책, 86년에 추진되었죠. 거품경제 붕괴, 90년대 초부터. 4.19 혁명의 전개, 60년, 그러니까 대약진 기간이죠. 중일 공동성명, 중일수교 이야기하는 곳으로서 1972년, 미중수교, 1979년이죠. 정답은 4번. 자, 17번.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숭정제가 이제 명나라 마지막 황제예요. 개념과 문풀에 있긴 있죠. 예. 이거까지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사실 다른 거에서 다 힌트 있으니까는요. 이 나라가 멸망할 때 숭정제에서 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힌트도 있고요. 또 태조께서 건국한 이후 태종께서 국호를 이렇게 바꿨고, 지금 황제는 요게 포인트죠. 산화이간을 넘어, 그러니까 만주에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만주에서 산화이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주 산화이간 넘어 중원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힌트에서 바로 청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명이고요. 요 경사에서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자성의 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청계령을 해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맹한보국제, 금, 일본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1355죠. 1세기 때 후한 광무제가 노고, 3세기 때 위가 야마타의 히미코, 5세기가 야마토가 남조 송제로부터, 15세기가 이제 명과 무로마치마코, 아시카가 요시미스랑 한 바가 있죠. 책봉 관계를요. 장거정을 등용, 이거 명이고요. 한반도에 군대를 보냈다. 예, 그렇습니다. 명은 임진왜란한테 도와주러, 청을 침략하려고 보내줬고요. 또 이모군란 때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99인을 진압하기 위해서 보낸 바가 있죠. 정답은 5번. 18번. 연패에서 골라봐 라고 하는 건데요. 왜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2009년이죠. 그래서 2009년 찾으면 돼요. 일본 타이완의 국교 수립 1952년, 한일 기본조약, 한일 수교 얘기하는 거로 65년, 10월 주신 72년, 한중 수교 92년, 천수입엔 총통당선 2000년. 그러니까 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민당의 재집권은 몇 번 있지만 천수입엔의 총통당선 이후니까 2012년으로 하면 돼요. 저 연도까지 외울 필요 없고요. 5번. 자,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타이완이 복속된 이래라고 하는 힌트가 있어요. 청대구나 라고. 수조우, 유명한 그 성세 사상도
고소 번화도죠. 또 담배라고 하는 힌트에서 명말 청대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힌트이죠. 자, 그래서 청대를 찾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타이완이 복속된 이래이니까 17세기 말 이후 대충 뭐 18, 19세기 찾으면 돼요. 18, 19세기를요. 전 앙조에서 보낸 사신은 13세기 때 원대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광저우를 통해 들어온 서양 상품도 실력이 그렇습니다. 17세기 아까 말 해금 타이완 복속 이후에 해금과 청계령이 해제되죠. 그러면서 서양 상인들도 광저우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에는 광저우의 한에서만 한정을 하고 공행을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된 거니까 거의 뭐 17세기 말부터 그냥 내내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해도 돼요. 또 저기 난징 조약으로 개항까지 되고요. 슈인장을 소지한 상인에게 판매할 물건도 쌓여 있을 거야. 일단 슈인선은 오지 않아요.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오고 연대도 다르죠. 시기도 다르죠. 17세기 초에 해당되는 이야기니까는요. 정답은 2번. 가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개항되었어. 부산, 원산, 인천이죠. 1차 아편전쟁을 종결짓는 조약, 난징 조약이죠. 뭐 위치 딱 봐도 뭐 나가사키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 연결되는 경인선, 인천, 금릉기고 난징, 순원이 중화민국 수립을 선포해서 난징, 미일 화친조약으로 개항된 곳은 시모다와 하고다테, 여기는 미일소 통상조약으로 개항이 된 거죠. 2차 세계대전한치 원자폭탄 투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정답은 4번. 안녕! 잘 가!